조선 최고의 지성이었던 다산 선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네요. 앞서 보았던 애절량이라는 시 때문인 듯합니다. 다산 선생은 시대를 아파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길을 한없이 걸었던 다산에 시대적 공감이 보이는 것 같아 더 쓸쓸합니다. 길 중간에 한기의 무덤이 있습니다. 윤종진이라는 분의 무덤인데요. 윤종진은 다산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원래 다산 초당의 주인은 윤단이라는 분입니다. 1808년 초당의 주인인 처사 윤단은 다산 선생님을 이곳으로 초빙했습니다. 이곳 지식인이었던 윤단은 손자들인 윤종기, 윤종벽, 윤종심, 윤종두, 윤종삼, 윤종진을 가르치기 위해 다산을 초빙했던 것입니다. 이 6명의 윤단의 손자는 다산 선생님의 강진 시절 18제자 중에 속합니다. 이들 해남 윤씨는 다산의 외가가 되기도 합니다. 무덤가 문인석은 민화풍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남도적 감성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나면 길은 가팔라집니다. 이곳을 보기 위해 오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흙이 베이고 나무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가파른 길을 조금만 오르면 다산 초당이 나타납니다. 초당에서 첫 번째 만나는 건물은 서암입니다. 다산의 자찬 묘지명에 보면 동암과 서암 두 초막을 마련하여 장서 천여 권을 쌓아두고 저수를 하면서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살았다. 다산은 만덕산의 서쪽에 위치한 곳인데 처사 윤단의 산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암과 서암에 비치해 두었던 장서 천여권은 집에서 가져온 것도 있지만 외가인 윤씨 일가에게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실제 서함은 제자들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던 곳이라 합니다. 차와 벗하며 밤늦도록 학문을 연구한다는 뜻으로 다성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다성각 현판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입니다. 서함을 지나면 다산 초당이 나옵니다. 사전 정보 없이 이곳에 온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산이 유배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호화로운 별장에 있었네 라고 말입니다. 다산 선생이 유배 생활할 당시에는 기와지붕도 아니었고 기둥과 석가래 등 좋은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초가지붕이었기 때문에 초당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다산 선생이 사시던 원래의 건물은 없어졌습니다. 다산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1956년에 새로 복원한 것입니다. 초가로 복원했어야 하나 관리가 어려워 기와집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숲이 우거져 이 주변이 습했기 때문이죠. 적어도 다산 초당에 여행 오려면 유배형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유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는 죄인을 먼 곳에 유배시켜 격리하는 제도입니다. 죄질과 신분, 유배 장소에 따라 그 방법이 달랐습니다. 여러 유배형이 있었지만 천사, 부처, 안치 등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천사는 고향에서 천리 밖에 강제 이사시키는 것입니다. 즉 고향에서 내쫓는다는 뜻이죠. 부처는 중도 부처의 준말로 유배에 처한 죄인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배소로 가는 도중에 한 곳에서 지내게 하는 것인데 대개 고관들에게 가했습니다. 안치는 여러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주거 제한, 즉 연금이 있고요. 본향 안치, 즉 죄질이 가벼운 사람을 고향에 안치시키는 것입니다. 자원처 안치라는 것도 있는데요. 스스로 유배지를 택하여 그곳에 있게 하는 가벼운 격리입니다. 주군 안치가 있는데요. 지방을 지정하여 그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경우 주군 안치에 해당됩니다. 절도 안치는 외딴 섬에 안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산의 형이었던 정약전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군 안치, 절도 안치는 가족을 데려갈 수 있었기에 자식들이 유배형에 처한 아버지를 모시기도 했습니다. 위리안치가 있는데요. 위리안치는 유배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집 밖으로 가시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가두는 중형입니다. 이 경우 가족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다산 선생은 강진에 안치되었기 때문에 강진 영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주거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와 4곳을 옮겨 다니며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산 선생이 이곳에 있을 때는 이렇게 울창한 숲이 아니었을 겁니다. 초당 아래에 급경사지가 있는데요. 그곳에 연못과 채마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채마밭을 운영하려면 햇빛이 어느 정도 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으로 해가 잘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서 10년을 보낸 곳이 다산 초당입니다. 처음 유배되었을 때 강진 읍내 주막집인 사의제, 그 후에 강진 읍내 뒷산에 있는 고성사 보은산방, 또 제자 이정의 집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도합 8년을 보냅니다. 1808년 봄에 이곳으로 옮겨와 마지막 1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야 다산은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됩니다. 못을 파고 꽃나무를 심고 물을 끌어 폭포를 만들고 동쪽과 서쪽에 2 암자를 짓고 바위벽에 정석이라는 2 글자도 새겼습니다. 이렇게 다산 선생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 이들은 다산의 외가인 해남 윤씨들이었습니다. 강진 항촌 마을의 윤광택은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부친의 인연에 따라 윤광택의 아들인 윤서유는 다산의 중마고우가 되었습니다. 윤서유는 자신의 아들인 윤창모를 다산의 딸과 혼인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윤단 일가도 다산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초당의 마당에는 차를 다려 마시던 바위가 있습니다. 다조라고 부릅니다. 다산 선생은 이곳에 머무를 때 다산이라는 호를 얻었습니다. 다산 초당이 있는 곳은 만덕산인데요. 이 산에는 차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다 맷산자를 써서 다산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도 다산 초당에서 백년사로 가는 산길을 걷다 보면 차나무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도 한 줄기 빛은 있어 희망을 갖습니다. 다산의 유배 중에서 그 한 줄기 빛과 같은 이가 있었는데 해장이라는 승려였습니다. 불교 지식에 해박해서 젊은 나이에 대강사가 되었던 해장은 다산을 만난 후에 스스로 우물한 개구리요 술단지 안에 초파리격이니 스스로 지혜롭다 할 수 없군요 라고 하며 다산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승려였지만 웬만한 유학자를 능가했던 해장이었습니다. 다산의 높은 학문에 스스로 굴복하며 다산 앞에서만 어린아이처럼 유순했다라고 합니다. 해장은 승려 한 명을 다산에게 보내어 다산을 모시게 했다 합니다. 이때의 풍경을 다산은 시로 남겨두었는데요. 대밭 속의 부엌 살림 승려에게 의지하는데 가엾은 그 승려 수염이며 머리카락 길어져 묶어야 했네. 이제 와선 불과 개율 타파한 채 싱싱한 물고기 잡아 국까지 끓인다네. 해장은 다산을 만난 후에 시에 탐닉하고 술에 취해 살았는데 1811년 가을 병이 들어 입적했습니다. 그때 해장의 나이 40이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해장의 직접 사인이 술로 인한 간경화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애달픈 마음을 또 시로 남겼습니다. 빛나던 스님 아침에 피고는 저녁에 시들었네. 헐헐 날던 금시조 앉자마자 날아가 버렸네. 그 이름은 나이 먹은 어린애인데 하늘이 수명 많은 인색했네. 이름은 중이지만 행실은 유학자니 군자들이 더욱 애달파하네. 다산과 해장은 다산 초당에서 백년사로 이어지는 만덕산 기슭 오솔길을 오며 가며 학문적 교감과 인간적 정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산 초당과 백년사 길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해장 선사가 과도한 음주로 일찍 입적했기 때문입니다. 1805년 첫 만남 이후 1811년 해장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 만남은 길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만남으로도 평생의 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산의 차원 높은 학문을 이해하고 그 수준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해장이었기에 다산은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산 초당 현판 글씨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입니다. 직접 쓴 것은 아니고 그의 글씨를 집자해서 만든 것입니다. 동암은 다산 선생이 기거하면서 많은 저수를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암에는 다산의 글씨와 추사의 글씨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보정삼방이라는
추사의 글씨는 추사가 직접 쓴 것입니다. 다산 동암이라는 글씨는 다산의 글씨를 집자한 것입니다. 이들 현판은 다산 선생이 해배된 후에 그의 제자들이 추사에게 부탁해서 직접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사는 다산을 존경했고 다산 선생의 아들과도 친분을 맺고 있었습니다. 동암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천일각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제 다산 선생께서 형님을 그리워하며 강진만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던 천일각으로 가겠습니다. 동암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 정자가 있습니다.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안개가 끼어서 강진만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르면 시원한 시야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간척이 되어서 바다가 저 멀리 물러가 있지만 다산 선생이 이곳에 있을 당시엔 산 아래까지 바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천일각은 후대에 지은 것입니다. 다산 선생이 이곳에 있을 때는 그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 좋은 터였을 뿐입니다. 훗날 그것을 기념하여 정자를 지은 것입니다. 이 바다를 바라보며 저 멀리 흑산도에 계시는 형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제 애가 무척이나 도타웠기에 그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